안녕하세요. 하와이 학사입니다. 요즘 코비드 백신 접종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코비드 백신 접종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코비드 접종 후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접종 전후에 알고 계셔야 될 사항과 또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코비드 백신 접종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어떠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시다면요. 접종 전에 임의로 끊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복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 콜레스테롤, 당뇨약, 갑상선약, 위장약 등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신다면 그냥 계속 복용하시면 돼요. 그 외에 자가면역 질환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고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비드 백신 전후의 약을 중단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피임 복용에 대한 고민은 어떤 피임약은 혈액 응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얀센 백신 접종 후에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러니까 영어로는 TTS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데요.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피임약이 TTS의 위험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현재 믿고 있습니다. 매우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얀센을 접종하는 5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이 TTS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시고요. TTS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전 영상에서 다뤄보았으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영상은 위에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임의로 끊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에서는 이 혈전증 부작용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분들 중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시는 분들도 원래 드시던 대로 피임약을 복용하시고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현재 복용하는 피임약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료진과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접종 후에 아플 거를 미리 대비해서 접종 전에 미리 통증약을 복용하는 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리 접종 전에 알레르기 약인 항히스타민제, 타이레놀, 그리고 아부프로펜 등을 복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에 좀 민감한 편이라고 해도 접종 전에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상 반응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접종을 하지도 않았고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미리 걱정돼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약은 약 효능이 발휘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접종 후에 통증이나 아픈 곳이 생기면 그때 복용하도록 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은요. 접종 전에 몸 컨디션이 중요해요. 이게 아무래도 접종을 하고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체를 생성할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이거는 접종을 하러 가실 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사항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시기 때문에 옷을 걷기 좀 불편한 옷을 입고 오시기도 해요. 근데 백신 접종은 팔뚝 위에 맞는 근육 주사이기 때문에 긴 팔은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소매를 쉽게 어깨까지 올릴 수 있는 옷 혹은 팔뚝을 쉽게 오픈할 수 있는 편한 옷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종을 받으실 때도 이게 근육이 들어가는 주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어서 팔에 힘이 들어가면 더 아프세요.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실 때는 긴장하지 않으시고 팔을 편하게
편안하게 있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접종 후 관리법을 아시려면 접종 후에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상 반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백신 접종 후 하루 이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도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좀 붓는다거나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그 부분이 가려울 수가 있어요. 또한 코비드 백신은 근육에 놓는 주사이기 때문에 접종 부위의 근육들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접종 후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더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몸살처럼 발열이나 오한이 올 수도 있고요. 온몸에 전신 근육통, 관절통, 혹은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도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오지 않고요. 며칠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혹시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거나 콧물이 흐른다거나 코가 엄청 막힌다거나 인후통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흔히 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의료진을 만나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이상 반응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가면 좋은데 몸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좀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고 빨개지거나 또 가렵고 열감이 있고 또 조금 붓기가 나타난다면 차가운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감싼 얼음팩을 접종 부위에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감도 낮춰주고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또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좀 아프시면요. 살짝이 부드럽게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팔을 가볍게 돌리는 것도 근육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접종 부위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열이 나고 가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렵다는 것은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접종 후에 많게는 5일에서 10일 정도까지도 가요. 이렇게 가려운 경우에는 너무 가렵다 싶으시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셔도 되고요. 하이드로코리존 같은 낮은 도수의 스테로이드 크림을 얇게 바르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신이 아프다거나 근육통, 두통 혹은 관절통,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거나 열이 있으시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됩니다. 타이레놀은 음식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해도 되고요. 혹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약물이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타이레놀은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않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용량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타이레놀은 325, 500, 650mg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용량은 상황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은 500에서 650mg을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많이 안 아프지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싫다, 덜 아프게 지나가고 싶다 하시면 325mg 하나를 드시면 되고요. 내가 그거보다는 좀 더 아프고 용량을 조금 올려서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 집에 325mg이 있으시면 그거를 2알 드시면 돼요. 2알 드시면 650mg이니까요. 아니면 집에 500mg이나 650mg이 있으시면 그거를 하나 복용하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필요할 때 하나씩 더 드시면 되세요. 대신 타이레놀을 복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할 때는 하루 최대 복용 가능량 이상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루에 어느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면 몸의 부작용으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상은 복용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절대 복용하시면 안 돼요. 타이레놀의 하루 최대 복용 가능량은 4000mg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이레놀이 한 알에 몇 mg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몇 알까지 하루에 먹을 수 있는지 아신 다음에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레놀이 한 알에 500mg이면 하루에 8알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타이레놀은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급성 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은 복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대신에 염증을 잡아주는 소염 진통제인 스테로이드나 이부프로펜, 네프록신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염증을 잡아주는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이 반응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효과성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통증과 열이 있으시다면 에드빌보다는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어느 기간 동안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접종을 하고 몸이 항체도 만들고 면역력을 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이 무리가 가겠죠. 술을 마시게 되면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난다거나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접종 후에 이상 반응과 겹쳐져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면 간에 더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성 간 손상이 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접종 후에 적어도 3, 4일 정도는 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냥 술은 마셔도 되나요? 라고 질문도 하시는데요. 타이레놀 복용이랑은 상관없이 접종 후에 술을 마시는 거는 권고하지 않으니까요. 한 3, 4일 정도는 금주를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접종 후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발열이 나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을 섭취하면 몸이 좀 시원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물이나 음료, 차 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전해질이 들어간 게토레이나 스포츠 음료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열 증상이 약을 먹었는데도 3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빨리 병원을 가도록 합니다. 또한 접종 후에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후에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거나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요. 땀이 많이 나는 지나친 운동이나 목욕, 또 사우나 같은 거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최대한 잘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해주면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프다 싶으시면 타이레놀을 좀 복용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 후에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완전히 생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는 좀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코비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케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 반응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꼭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접종 전에, 접종 받으러 갔을 때, 접종 후에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